한 20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통공영하면 롯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조 원의 롯데 쇼핑에 롯데공영이 어느 순간에 이마트한테 1위를 뺏기더니 온라인 시장에 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그냥 영업이익도 1% 전후면서 기업의 시가총액도 롯데 보니까 한 2.5조 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도 2023년에도 보면은 대형마트 중에 백화점하고 유일하게 지금 온라인 시장 또 편의점만 지금 성장한다 그러고요. 대형마트 지금 상황은 계속 조금 힘들 거라는 얘기. 물론 이제 타이밍을 갖다 롯데가 이제 2015년 전에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계시지만은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자동화라든가 반자동화 이거 도입을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시뮬레이션과 맞게 현실성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조금 타이밍과 어떤 적응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가 최근에 이제 임원 인사를 갖다 단행했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변화 혁신을 주면서 젊은 층을 많이 영입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롯데 도약이 한 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마 유통공영을 이마트한테 뺏기고 이마트도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롯데가 이제 그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롯데와 이제 그 오카도의 어떤 이 파트너십이 과연 성공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롯데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IT나 WMS 측면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류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IT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오카도에 대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그 롯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더 라인 구성이라든지 상품 구성이라든지 피킹 문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온라인 문화, 당일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배송 시간을 예약하는 배송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빨리라는 문화 자체가 오카도에 있는 WMS, WSS 시스템에 그게 내재화되지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뭐 그 롯데가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 오카도가 구축할 수도 있고 오카도 내재화될 수도 있지만은 성공의 열쇠는 롯데가 얼마만큼 프로세스를 자기들이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얼마나 모듈화 시킬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6개 센터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센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센터를 할 때는 그게 대한 첫 번째 센터에 대한 모듈화 돼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어떤 그게 굉장히 사이클이라든지 비용이 짧아져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롯데가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어떤 포션을 롯데가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2센터나 3센터를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그냥 뭐 영국에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서를 그대로 가져간다. 커스터마이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비즈니스에 대한 캐치는 생기겠죠. 저도 오카도에 있는 물류센터를 한 3군데를 가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초창기에 가볼 때는 설비를 이렇게 보거든요. 기계라든지.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를 보게 되고 IT 시스템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어떤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동화 설비라는 겁니다. 이게 오카도와 제휴를 한다는 거는 좀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롯데가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갑자기 오카도와 제휴를 하면서 그걸 감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ASRS라든지 셔틀이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오토스토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니면은 많은 부분을 도입을 할 건데 이걸 초창기 비용을 오카도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이제 운영 수수료로 할 건데 그 아마존에 있는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초창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역전을 시켜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이제 흑자를 전환하는 건데 투자 자체를 자동화에 대한 투자 자체를 오카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개념은 롯데한테는 없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쉐어를 하고 얼마만큼 인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미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가격 자체를 그 기존에 들어가는 변동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에 대한 그 키를 갖다가 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롯데가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이제 두 번째 관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운영 수수료, 비용적인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오카도에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카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오카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썩닷컴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구축을 할 때는 일본 회사가 구축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WCS라는 프로세스는 일본 회사에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디펜드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재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죠. 유럽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 회사들한테 조언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갖다가 만약에 오카도한테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TS가 이걸 마시게 그 콘서트에서 이걸 마시게 되면 다음날 이게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물류센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세스가 이제 다른 회사에 외국 회사에 디펜드 된다면은 엄청난 어떤 로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런 측면이 다 고려가 되고 구축할 때 그 주도권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공적일 수 있는 센터가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그룹의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참고로 이제 앞에서 신인사님께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왜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해야지 또 그 해치 위험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지 뭐 인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롯데가 자동화를 갖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롯데나 이마트는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풀스먼 센터의 원조격인 회사들이에요. 특히 신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마트가 네오센터가 원조였고요. 그 다음을 이어가지고 롯데가 들어왔고 그 롯데나 이마트의 센터가 바로 김포에 있는 네오센터 그다음에 롯데마트 온라인 센터라는 참고로 김포에 있는 이마트 네오센터는 센터 하나당 1,500억이 들어갔어요. 부지하고 설비 그다음에 장비까지 해서 거기에 2개 센터를 짓는데 3,000억이 들어갔고 롯데마트 물류센터는 그 옆에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가 바로 김포에 있는 거기 그 고층 물류단지죠. 거기에 있는 그 물류센터도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구축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다만 센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 센터나 롯데마트 온라인 센터는 스펙상으로 보나 기능상으로 보나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센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센터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거는 센터의 물리적인 기능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게 되는 매출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고 또 주문 건수가 처리돼야 되고 그게 못 받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오카도를 디스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카도가 아니라 아마존 이상의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카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롯데하고 연결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오카도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롯데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 그 의왕센터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 오토스토어라는 시스템이 오카도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원조 시스템 같은 경우거든요.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그러면 이미 오카도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고 또 다른 자동화 셔틀이라는 시스템 GTP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노하우는 갖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카도를 갖다 또 끌어들인 거는 중간에 그 자동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대가 좀 많이 좀 약간은 고리가 끊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실적이 좀 실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자동화 센터의 역량을 좀 키우고 합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도 성급한 면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카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2000년도 4월 달에 나온 그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영국에 지금 4개의 그 물류센터만을 가지고도 1년 매출이 한 3조 정도 이상의 매출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테스코 다음에 두 번째 그 온라인 신선 매출에서 그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참고로 이번에 우리 롯데가 그 오카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물류센터 인프라도 있지만 OSP라고 하는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중점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난 건 2015년도에 롯데 자동화 센터를 구축할 때 이 회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안을 갖다 직접 받고 브리핑을 갖다 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오카도는 OS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고
물류센터는 우리가 그대로 지어줄 테니까 부지만 있으면 물류센터를 그대로 지어주겠다. 그 대신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용료를 달라는 거죠. 라이센스, 로얄티를 달라는 거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크로거라든지 카지노 그룹이라든지 뭐 한 10개 이상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OSP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나쁘진 않으니까 공급을 하는 건데 다만 그 실적으로 본다면 그게 한국하고 맞을지 아까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하고 맞을지는 의문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게 배송 시스템이 달라요. 배송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는 거기는 하루에 한 번 2길 배송입니다. 2길 배송. 무조건 다음날 배송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루에 6배송을 하고 새우 배송까지 7배송, 8배송을 합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배송 그 장바구니가 커요. 객단가라 그러죠. 한 번 주문할 때마다 거의 한 13만 원, 14만 원 이상의 주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문이 한 6만 원 들어가거든요. 롯데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사이즈가 다르죠 또. 그리고 또 거기는 외곽에서 4개의 센터에서만 들어가지만 롯데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점포에서 배송해 나가는 다크스토어에서 배송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오토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즉 오카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커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인력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혹은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시스템도 OSP라는 게 지금 그게 과연 마케팅 프로그램이자 CRM 프로그램, 초개인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백데이터가 없거든요. 또 백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부분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신 이사님하고 우리 마 교수님 의견이 좋은 내용을 많이 줬는데요. 역시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앞서 이게 오카도는 이제 뭐 작년 매출이 한 4조 5천 나왔더라고요. 에비타로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넘다 보니까 일본의 최강자 이온에도 들어가 있고 네, 크로거 들어가 있고 한 전 글로벌 10개국에 들어가 있어갖고 해외에 아무리 좋은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플랫폼이 들어와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다르고 또 소비자의 구매하면은 나가는 배송 빈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만약에 자동화를 시키든 오카도의 시스템을 장기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통공영이 몇 년 동안에 이 이마트한테 온라인에 다 자존심 상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롯데온에다 한번 좀 헬랬더니 너무 속도도 규모가 작아요. 야, 한번 히든 카드가 아닌가. 예? 이거를 해갖고 일단은 큰 걸 하면서 장기하면서 뭐 여기 CFC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6개 거점 중에 하나를 스타트하면서 이걸 갖다 이제 접목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있죠 밀집도 배송도 빠르고 소비에 가장 민감한 게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좁은 땅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카도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면서 한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을 자동화든 수동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의 운영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 교수님은 이거라고 이제 종합해 제가 의견 중에 보면 인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항상 보면은 이제 물류 현장이든 우리가 이제 회사 조직에서도 보면은 핵심 인력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빠져나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면 또 재구축해야 이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이고 그다음에 좋은 시스템을 들어와서도 이걸 구축해서 이해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활용해 갖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이 지금 국내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니까 좋은 인력은 다 쿠팡이 다 가져갔어요. 뭐 그다음에 물류 현장에 제가 아는 뭐 이거는 여담이죠. 대한통운의 상무부터 관련된 그다음에 많이 가진 게 마켓컬리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형마트가 이제 연봉에 게임에서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좋은 인력이 마 교수님도 나오셨네요. 뭐 신사님은 이제 해외 저기를 많이 경험하셨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인력을 갖다 핵심이 있는 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걸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맞게끔 받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글로벌을 한 2, 3년 경험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정보 소프트를 갖다 안정적으로 안 줘요.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제 간에 이제 내재할 수 있냐 없냐도 아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가 던지는 뭐 1조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는 롯데가 이거 하나 던지는 최선의 이제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